아비투스 파트 2.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 1960년대에 피에르 부르디웨는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찍는 사진을 관찰했다. 당시에는 필름 가격이 비싸서 어떤 장면이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야 했다. 관찰 결과에 따르면 하류층은 상류층보다 셔터를 더 적게 눌렀고 주로 인물, 가족의 추억, 일모를 찍었다. 상류층은 실험적 형식과 예기치 않은 모티브에 더 관심을 보였다. 부르디웨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상류층은 미학적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하류층도 반드시 상류층이 높게 평가하는 걸 모두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부분적이라도 엘리트의 까다로운 취향을 추구해야 한다. 노하우나 돈이 얼마나 많느냐는 상관없다. 그의 취향이 고급 문화의 변함없는 고귀함에 적합할 때 비로소 최정상 리그에서 환영을 받는다. 야심찬 중산층과 부유한 상류층의 취향과 아비투스가 급속하게 비슷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자녀, 건강, 시간 재량권, 생태적 생활 양식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추구가 다양한 소득 계층을 하나로 묶는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검사, 재무이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르다. 그러나 셋 모두 공통적으로 비교적 높은 문화자본을 가졌다. 그들은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팟캐스트를 듣고 로컬 푸드와 친환경 상품을 애용하고 모든 주제에 박식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오염 물질 수치를 최적화한다. 미국 사회학자 엘리자베스 커리드 할컷은 비슷한 야망을 품은 사람들을 야망계급이라고 부른다. 소득의 많은 부분을 노후 대비에 쓰고 질병과 요양에 대비해 비싼 보험을 들며 무엇보다 자녀의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열망계급에게 자녀는 부유함의 대표 상징이다. 부유할수록 자녀가 많다. 교육 민주화 덕분에 중산층도 고급 취향을 가지지만 맘껏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다. 반면 최상층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은 아웃소싱하고 명성을 높이는 것을 구매한다. 사치를 다루는 세련된 태도는 소유 능력보다 안목에서 드러난다.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알아보는 안목은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더라도 그 자체로 기쁨을 준다. 또한 안목과 감각은 최고의 자산가와 그럭저럭 소득이 높은 사람, 사치를 누리는 소비자와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지위를 뛰어넘어 서로 만날 수 있게 한다. 사치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는 분명 존재하지만 맹목적으로 사치를 비난하는 것은 위로 도약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이런 사치는 단지 생활만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속하지 않는 생활 공간에 등장한다. 격식과 무례함. 상냥함은 중요하다. 그것은 무례를 희석한다. 모든 사적, 공적 상황에서 친근함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높이 오를수록 또 다른 요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격식이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좋은 매너란 서로의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최정상 리그는 다르다. 그들은 경제의 꼭대기에서는 격식을 갖춘 태도로 기업을 대표한다. 원래부터 상류층이었던 사람들은 좋은 매너를 우아함과 고상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잘 관리한다. 격식은 정상에 머물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격식은 그 격식이 필요한 지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몸에 익혀둬야 한다. 교양 있는 태도는 5세부터 예절을 익혀야 하는 곳에서 가장 잘 배운다. 세계를 집으로, 지역을 고향으로. 17세기 유럽의 특권층 가정은 아들을 그랜드 투어에 보냈다. 이 여행은 젊은이들의 문화적 안목을 넓혀준다. 반면 평범한 시민들은 195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소형차를 타고 이탈리아의 리미니에 갔다. 그 후 모두의 지평이 넓어졌다. 그러나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바로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아비투스의 유무에 따라 유학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가 명확히 드러난다. 외국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유학을 갈지는 그 학생의 부모에게 달렸다. 이것은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 경험은 각종 장학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적 소양이 훨씬 결정적이다. 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한 사람은 보통 부모와 함께 유럽의 절반을 이미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은 각국에서 온 동기들과 함께 국제적 아비투스를 발달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전 세계에 구축한다. 이렇게 생긴 개방성이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치고 인사 결정권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 사회학자들은 최정상 리그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3가지 트렌드를 정리했다. 첫째는 조용한 부, 둘째는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셋째는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이다.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난다. 문화 자본이 많을수록 부유함이 덜 드러난다. 이런 경직된 에티켓과 고루한 격식이 없는 소박한 안락함을 지칭하는 새로운 마케팅 용어가 바로 맨발의 사치이다.
스타일 있는 명문가 출신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상류층의 검소함은 중산층을 기분 좋게 하고 신흥부자와는 거리를 둔다. 생활 조건의 차이가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만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허락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러나 높이 오르고 싶다면 끊임없이 높은 곳의 코드를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4장 지식자본. 지식자본이란 졸업장, 학위, 전문지식, 경력, 학술 및 기능 자격증 등으로 구성되며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능력을 강조한다. 모두가 교육과 전문성이 최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큰 도약을 하려면 다른 요소가 중요하다. 성격, 대담함, 인맥 그리고 최신 화제 등등 중요한 요소들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구글의 정보량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우리 머릿속 정보 저장고는 책장에 꽂힌 백과 사전처럼 의미를 잃어갈 것이다. 대신 우리의 머리는 점점 생각의 공장으로 바뀔 것이다. 즉,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그 정보를 기반으로 무엇을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21세기에서는 지식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모든 형식의 지식은 소중한 자본이지만 기능 자격증과 그에 따른 실행 능력이 항상 지식과 돈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서 자의식, 창의성, 실력이 자란다. 지식이 많을수록 아비투스의 여유가 생긴다. 졸업장과 학위는 실제 삶에서 더 빨리 도약할 가능성을 높인다. 조상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교육 수준과 지식이 후손의 발전과 소득 전망에 더 중요하다. 대학 졸업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평생 소득을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1970년대에는 독일 국민의 6%만이 대학을 졸업했으나 40년 뒤에는 30%가 대학이나 마이스터 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2018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대학에 입학했다. 이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최고의 부자들은 이 현실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상위 1%는 상위 10%보다 자녀의 대학 교육에 2배 더 많이 투자한다. 대학교 역시 일반 대학과 명문 대학으로 나뉘고 엘리트 대학과 인류 대학이라는 평판을 얻으려고 애쓴다. 이제는 모교 이름에 명문이 붙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위로 올라가는 문을 열려면 최소한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 오늘날 독일 엘리트의 90% 이상이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 대학 졸업장은 탄탄한 직업 전망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이어진다. 비록 하류층 출신 대졸자가 더 높은 계층의 동창생과 똑같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더라도 대학 교육을 통해 계층 간 차이가 줄고 취향과 야망이 비슷해진다. 이론적 지식을 쌓는 것이 첫 단계라면 그 다음에는 지식이 능력이 될 때까지 부단히 연습해야 한다. 능력을 계속 확장하는 사람만이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전문가 아비투스에 익숙해진다. 지식자본에서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싹터 우리를 서열게임에서 독립시켜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높은 지식은 안정감의 토대를 만든다. 성공은 상대적이며 부와 안정을 누리며 사는 삶도 다양하다. 더 높은 계급으로 오르는 데는 막대한 적응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안으로 경제 분야보다 덜 중요하지만 지식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분야를 선택한다. 독일의 한 연방정부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민영 거대 기업의 임원 중 20%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고 사법, 행정, 언론은 거의 30%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고 학술 분야는 40%, 군, 교회, 노동조합, 사회기관의 지도자는 50% 이상이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계급 상승자는 경제계 거대 기업보다 공공 분야나 법조계에서 더 쉽게 최정상에 오른다. 중소기업에서도 출신보다 능력이 더 중시된다.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의 장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의 장점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아비투스와 일의 분야가 잘 맞으면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살 수 있다. 자신의 아비투스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장소로는 자신이 직접 창립한 회사보다 더 나은 곳은 없다.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지식의 내용과 양보다는 대화나 사고 능력, 개방성 등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사교 클럽 강연회를 보면 상류층이 다양한 분야의 폭 넓은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상류층에 잘 관리된 아비투스는 역량을 깊고 넓게 확장한다. 경영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T자형 인재라고 부른다. T자의 세로 기둥은 탄탄한 전문 지식을 가로막대는 전문 분야와 맞닿아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한 얕지만 넓은 지식을 상징한다. 이 확장된 지식은 시장 가치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높여준다. 특히 위로 오르려는 사람에겐 꼭 필요하다. 전문적인 깊은 지식에 다양하고 넓은 지식까지 갖춘다면
우리의 지식 자본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크로스 지식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주제에 열려 있어야 한다. 크로스 지식을 갖춘 사람은 통합적으로 일하고 지도자의 과제를 맡고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해결책을 고안한다. 창의성.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기발한 앱, 스마트한 기술, 수요가 높은 서비스 등으로 실현되어야 비로소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아주 많은 작업을 요구하는 멋진 일이다. 거의 모든 정보를 구글에서 얻을 수 있는 세계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아비투스를 잘 관리할 때 뇌는 가장 역동적으로 일한다. 창의적 아비투스 관리에 속하는 일들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기, 새로운 길 개척하기, 평범함 버리기, 저항 견디기, 실험하기, 자신의 기술에 통달하기, 자신의 아이디어 지지하기 등이 있다. 미국의 창의성 연구가 로버트 스틴버그에 따르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장을 관찰하고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가늠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모든 회의론을 견디는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주변에서 한심하게 여기고 동료들이 비판하는 상황이라도 아이디어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에 접근. 전문 지식은 대학, 워크샵, 인터넷 강의에서 얻는다. 그러나 경영은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책과 블로그를 통해 배우기도 어렵다. 운이 좋으면 성공과 권력의 게임 규칙을 어려서부터 집에서 배울 수 있다. 얼마나 많이 정확히 배우느냐는 부모의 지위에 달렸다. 권력 위치에 있는 부모는 대개 자녀들의 학교와 성적에 관대하다.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어떤 태도가 외교적 존중을 드러내는가,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는 법은 무엇인가, 3년 뒤에 어디에 있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법은 무엇인가, 보수 좋은 회사에 곧장 입사하는 것보다 경영 수업 인턴십이 더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의 것들에 대해 배운다. 상류층의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된 지식 덕분에 경력 쌓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더 잘 알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교육을 받는다. 통계로 볼 때 학교 성적과 직업적 성공은 겨우 절반 정도만 관련이 있다. 다른 요소들도 최소한 그 정도 역할은 한다. 비특권층의 후손들은 기업이 성과를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사실은 치밀한 정치적 무대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이해한다. 그런 것을 간파하는 데는 이론적 전문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인 규칙과 행간을 읽는 주의력이 더 유용하다. 지적 정상에 오르기 위해 꼭 상류층에서 태어날 필요는 없다. 현재 지식자본은 최고의 이윤을 약속한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출신 배경의 중요성이 거의 사라졌다. 누구에게나 도약의 기회가 열려 있다. 모든 차원에서 지식을 확장하면 도약의 기회가 찾아온다. 5장 경제자본. 경제자본이란 물질적인 부의 핵심 형태로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삶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자본이다. 경제자본은 현금, 소득,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상승 예상 재산 등 모든 물질적 재산을 포괄한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 된다. 부자가 되려면 회사를 창립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부자와 결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상위 3분의 1 혹은 10분의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부유층과 슈퍼리치의 경제자본의 격차가 그 어떤 사회적 격차보다 크기 때문이다. 현대 상류층은 자기들보다 훨씬 경제력이 떨어지는 교육 엘리트의 아비투스를 흉내내고 그들의 코드를 사용한다. 교육 엘리트란 수준 높은 교육과 지식자본으로 상류층에 편입된 계층들이다. 그래서 현대에 티 내지 않는 부자들의 시대의 슈퍼리치들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언뜻 봐서는 평범하게 버는 사람들과도 구분이 안 된다. 고소득자 사이에서 상대적 저소득자인 교육 엘리트는 자신이 만든 생활의 품격을 유지할 능력을 점점 잃어간다. 상위 중산층조차도 슈퍼리치가 얼마나 부유한지 짐작하지 못한다. 진짜 부자들은 공식적인 수치에 등장하지 않는다. 돈과 행복. 돈, 관계, 의미의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살 가치를 느낀다. 돈은 분명히 행복과 관련이 있다. 고소득층에게도 돈의 증가는 유쾌한 일이다. 냉소적으로 들리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풍족하게 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행복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실험이 있었다. 다음 두 가지의 일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실험이었다. 1하는 나의 연봉이 1억 6천만 원이고 같은 직위인 동료의 연봉은 2억 원인 것이고 2하는 나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고 같은 직위인 동료의 연봉은 1억 원인 경우였다. 실험 참가자 중 압도적인 다수가 두 번째 안을 선택했다. 실험으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사회에서의 상대적 우위가 절대적인 수령액보다 더 중요했다. 돈은 단지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에서 끝나지 않는다. 돈은 성과, 명성,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다.
경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나은 지위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패를 손에 쥔다. 가난한 사람은 주로 생계 유지에 경제 자본을 쓰지만 부유한 사람은 교육, 미용, 휴식, 건강, 권리, 편의에 투자한다. 돈을 다루는 방식이 품격을 결정한다. 대를 이은 부자들은 단순히 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법도 함께 배운다. 그러나 행운이나 우연 또는 이상한 방법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큰 돈을 잘 다루지 못한다. 이들은 금식에 화려한 파티, 고급 세단, 명품 옷에 소비를 하는 패턴을 보인다. 콘서트 홀을 살 수는 있어도 수준 높은 음악에 대한 지적 소양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다. 아비투스가 재정적 성장보다 걸음이 느리기 때문이다. 상류층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자신들의 부를 조용히 누린다. 부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 총액보다 그걸 다루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얼마나 넓고 깊은 안목으로 자산을 투자하고 격에 맞게 소비하느냐가 중요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덜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민을 덜 느끼며 교통법규를 더 많이 어기고 탈세 같은 범죄를 더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돈이 많아지면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변한다. 반대로 돈을 적게 가지면 협력적인 태도가 강해진다. 말하자면 재산의 차이가 다른 아비투스 형식을 불러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연대해야 삶을 더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반면에 부자들은 타인의 의견에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의 장점이 바로 이런 자유다. 돈이 주는 자유는 감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아비투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없이 인용된 자유로운 시간 재량권은 사고와 행동을 바꾼다.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자신을 굽히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탈리아의 외교관인 발타사레 카스틸리오네는 이런 아비투스를 스프레차투라라고 불렀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열쇠는 다음과 같다. 열쇠 1.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거시적 차원에서 계산하고 큰 그림을 보며 하루 이상 숙고한 뒤에 재정적 결정을 내려라. 열쇠 2.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 부는 머리에서 시작된다. 경제 자본을 늘리고 싶은 사람은 돈을 절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 열쇠 3. 구매 의혹을 이겨내라. 돈으로 순간적인 기쁨을 사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씀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다. 열쇠 4. 수입의 일부라도 적금 계좌에 넣어라. 열쇠 5. 돈 관리를 프로젝트로 여겨라. 열쇠 6. 돈이 일하게 하라. 빨리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란 없다. 모두가 1년 그리고 10년 단위로 서서히 늘릴 수 있다. 열쇠는 끈기와 자제력이다. 이른바 졸부들은 문화자본이 부족한 아비투스 때문에 교양사회에 낄 수 없어 일종의 반발로 부를 과시한다. 그러나 보수적 자산가들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산다. 이처럼 상류층이라도 돈을 대하는 태도는 저마다 다르다. 평균 이상의 소득은 빠른 자산 증식의 지렛대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과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른 6가지 자본을 얻기 위한 소비. 높은 경제 자본은 삶을 쉽게 만든다. 재정 자원이 넉넉하면 과감해질 수 있다. 자산 증식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다음의 3가지의 법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소비 때문에 빚을 져서는 안 된다. 둘째, 비상금을 마련해 둬야 한다. 셋째, 분별 있게 투자해야 한다. 돈이 우리를 영리하게 하고 경험을 주고 좋은 관계망으로 이끌어주게 하려면 의식적으로 추가적인 교육에 투자하여 지식자본을 늘려야 하고 독서, 전시회, 여행 등에 투자하여 문화자본을 늘려야 한다. 돈이 들겠지만 모임에 초대하거나 초대에 응하여 사회자본을 늘리고 일정 기간의 휴양 등을 통해 신체 자본을 늘릴 수 있다. 경제 자본이 많으면 유연성도 높아진다. 경제 자본은 나머지 6자본보다 더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교환될 수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캡제미니에 따르면 독일의 억만장자는 재산의 약 30%를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들은 돈을 절대 가만히 넣어두지 않는다. 저축과 이자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가장 인기 있는 기업에 입사하여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명은 모두 스스로 창업한 기업가들이다. 그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자라를 창업했다. 하류층은 돈으로 기본 욕구를 채우고 중산층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상류층은 보존하고 투자하고 늘린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현재의 단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나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의 절약 및 투자 습관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